마주 여러분들, 혹시 과일 즐겨 드시나요? 달콤한 맛과 풍부한 향기를 자연스럽게 머금은 과일이야말로 디저트나 간식으로 손색 없는 먹거리인데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과일값의 고공행진에 금사과, 금딸기라는 말이 당연하게 붙고 심지어 과일 도난 사고가 공중파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과일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의심처럼 유통 구조도 원인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일조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쌀 같은 곡류나 뿌리, 잎, 밭작물 등도 일조량과 이상 기후 탓에 작황이 나빴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네요. 농사는 땅이 돕고 하늘이 도와야 비로소 결실을 허락받는다는 농부들의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올해는 적절한 날씨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대폭년을 기원하며 시작한 오버드 라디오 204회 홍범기 영웅입니다. 풍년이 오고 있어. 풍년이 풍년이 왔네. 이거 맞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그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왜? 이건 뭐야 그럼? 풍년이에요 그게? 그건 뭔데 이거? 뭐지? 풍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풍년이 왔네. 그 노래요? 몰라? 원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났어요? 그래요, 알아요. 이거 뭘까요? 네. 계속 오프닝하고 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요, 생각해봐요. 네, 이렇게 과일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이 기후가 이상 기후가 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연관이 다 되고 있는 큰일입니다, 진짜. 좋네. 군밤이요. 겨울에 해당하는 게 왔나 본데. 군밤 타령이야? 군밤 타령인가 보다. 아니, 그 시작이 이게 아닌데? 밤이로구나. 뭐지 앞에? 군밤이 아닌데? 겨울. 풍년. 풍년과 밤은 너무 멀잖아, 바보야. 자, 아무튼 군밤 타령 도입부 검색해봐야겠다. 아니 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요. 군밤 타령. 이 이상 기온 이거는 뭐 사실 다만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니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라 좀 심각하긴 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약간 유통 구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더 이번에 좀 심화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상 기온이라는 게 이게 환경 문제에서 물론 비롯된 거로 이제 원인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잘 적응해서 살아야 할 텐데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맨날 북극에 맨날 저기 얼음이 녹아서 이제 없다잖아요, 많이. 살벌하더라고요. 남극, 북극 뭐 할 거 없이. 매일마다 얼마나 없어진다더라? 그 평수가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뭐가 이렇게 한 덩어리씩 없어진다고. 아니 환경 문제가 정말 환경 문제 떠든 게 벌써 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저 어릴 때니까 해결이 안 나고 있다는 거죠. 다들 말로만 떠들고 그 말로라도 떠드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했던 것만 해도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이어져서 뭔가 결실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요원하네요. 그때부터 행동을 했었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집단들이 항상 단순하지가 않아서 뭐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문제, 뭐 나라 간의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래서 쉽지 않네요. 마주분들 중에 정치인이 나와. 또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뭐예요 앞에 가사가? 앞에요? 군밤 타령.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왔네라고 하는 바람이 망했네. 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돈바람이구나. 돈바람이요? 돈바람의 가사가 돈이요? 네, 봄바람인 줄 알았는데 가사에 돈바람이라도 있어요. 봄은 아니겠지. 돈바람 분다. 돈바람도 되게 특이하네. 그러니까. 얼싸 좋네.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률 밤이로 군나. 야, 우리 박자감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얼싸 좋네. 좋네. 얼싸 좋네. 좋네. 군밤이여. 야, 그 반박자 쉬는 게 정말 바람이 분다. 그 멜로디 맛이 아주 역시 우리나라 이 풍년이 왔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풍년이 왔어. 자, 아무튼 잘 그리하여 붙잖아요. 저리하여 맞습니다. 네, 잘 붙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깜짝 속았잖아. 깜짝 속았어요. 풍년에? 저도. 예. 네. 자, 풍년도 풍년인데 풍년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살려야 하는 또 큰 대전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환경을 생각하며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해봅시다.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뭘 잘못했나요? 오늘도 일회용 컵을 썼습니다. 아, 일회용 컵을 그래요. 일회용 컵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니까 한 번 뭐 2번 쓸 일을 한 번만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봅시다. 네, 마음이 무겁다. 맞습니다. 죄 짓는 것 같다. 죄 짓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세들에게 자꾸만 죄를 짓는 그건 너무 또 인간 위주의 생각이고 근데 이게 지구에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네. 정말 큰 덩어리가 한번 빡 바뀌어야지 이게 이런 물론 그렇죠. 일회용 물론, 컵 하나 가지고 이게 해결 안 된다. 물론 그런데 진짜 물론 그런데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 근데 너무 티가 안 나서 문제야. 자, 여러분들 뭐가 됐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원을 빈. 자, 오버 더 라디오 204회 시작해 보도록 너 할게요. 욕했지, 금방? 아니요.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우리 아이 안심 컨텐츠 놀이터 EBS 키즈, OTT, 애니키즈와 함께합니다. 너 욕했지 금방? 아니요. 너의 사생활이 궁금해. 너의 마음속이 궁금해. 너의 하루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궁금해. 성우 홍범기와 신용우 함께 우리 얘기를 들려줄게. 귀호강할 준비는 됐나요? 들어봐 오버 더 라디오. 오버 더 라디오. 사소한 얘기도 좋다. 청난 이야기는 더 좋다. 당신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더라는 참 좋다. 계속해. 아니 계속 하라고. 아니 라디오 마서 한번 열어볼게요. 하란 말이야. 오너라. 너 욕한 거 지금 메꾸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욕 안 했는데. 자, 오버 더 라디오 204회 라디오 마을 사서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또 사연들을 보내주셨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돈들어 손내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돈들어 손내놔입니다. 얼마 전 오더라 정주행하다가 용우님께서 2월 29일이 생일이신 분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다. 사연 오면 재밌겠다라고 하시는 걸 듣자마자 딱 제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바로 2월 29일 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생일 파티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 골라. 28일에 챙길 거야? 아님 1일에 챙길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서 냉큼 28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2월 28일에 생일을 챙기기로 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뒹굴뒹굴하다가 그만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죠. 딸, 생일 파티 안 하니? 오늘 하기로 했잖아. 어머니 잠든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날따라 예! 제가 잠에서 쉽게 깨어나질 못했어요. 일어나! 이미 집에는 친척들도 다 와 있는 상태였고 결국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생일 파티를 그냥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곤히 잠든 제 옆에서 침대 옆 선반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저를 위한 생일 파티를 시작하신 거죠. 그 모습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마냥 웃기고 재밌는 상황이었을 테지만 사촌 동생에게는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언니 죽었어? 왜 눈 감고 누워있는데 케이크를 불어?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은 언니 죽었어! 놀라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더니 누워있는 절 일으킬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제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언니 나랑 같이 뒤집힌 멍이
간절히 너무 세게 흔든다셨을까요? 흔들림에 선반에 있던 케이크는 그만 아래로 떨어졌고 그건 그대로 잠든 제 얼굴 위로 퍽 하고 사뿐히 내려앉고 말았죠. 뭐야 이거 뭐야? 언니 살았다. 언니 안 죽었어. 갑자기 자다 깨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터라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전부 알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제 동생 정말 귀엽지 않나요? 여하튼 그날 더 잘 수 있었는데 그렇게 절 깨워준 동생 덕분에 일어나 가족과 생일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생아 걱정해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마. 언니 잘 살아있다. 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제 꿈은 성우인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꿈을 위한 조언이나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발성은 동생이 성우 발성이에요. 발성 좋은데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잠을 안 깰 수 있는 거야? 친척들이 다 와 있는데 이렇게 안 깬다고? 이렇게 흔드는데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와. 친척들이 다 와 있는데 자고 있는 아유 저기 주인공이 자니까 우리끼리 생일 파티 합시다 이런 거야 엄마가. 옆에 갖다 놓고 애를. 저 불었어. 불었어. 애 없는데. 애가 자고 있는데. 그 딸의 그 가족이다. 야. 와우. 케이크 위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케이크 바로 밑에서 자고 있던 거잖아요. 아 자는 사람을 옮겨놓은 거지. 아 그러네. 아니 자는데 온 거지 방에. 방으로 온 건가? 방에 온 거지. 애가 자니까 애가 인사불성이네. 깨우지 말고 그냥 그러네. 합시다 그런 거. 곤이 잠든 옆에서 침대 옆 선반 위에 케이크를 놓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아 너무 웃긴다. 우리 돈 들어 손 내는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한 여성이시다. 야, 온 가족이 이렇게 합치면서. 예.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아. 강하게. 그럼 어차피 네가 원한다면 좋다 그래. 자고 있어라. 뭐 네 머리맡에서 축하하는 게 꽂혀놓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재밌네요. 재밌는 집이에요. 아, 29일 생일은 이렇게 전날이나 다음날 이렇게 그렇게 하나 봐요. 하는구나. 이것도 집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렇잖아. 가족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 그러게요. 29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9일 날 태어난 거는 물론 뭐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의지가 좀 적죠. 아니 많을 수 있죠.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때 조절할 수는 있거든요. 또 부모가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선택해 주신 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이 이제 합작품으로 29일 날 나온 거니까 서로 책임을 분담하며 아무튼 멋진 가족이었다라고 한다. 네. 동생 발성은 좋았다. 자, 성우가 꿈이시래요. 신뢰가 안 된다면 꿈을 위한 조언이나 응원 한 마디씩. 네. 신뢰네요. 너 진짜 용우야. 에? 너 정말 실례다. 너 진짜. 여기 실례잖아요. 녹음실 실내에서 하는데 우리. 너무 실례야. 진짜. 실례야. 진짜. 네. 동생한테 발성을 배우십시오. 네. 이렇게 재밌는 집에서 살면 성우 공부가 절로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각종 캐릭터들이 그냥 아주 살아 움직입니다. 네, 성우는 일상을 옮기는 연기자는 일상을 옮기는 삶을 옮기는 직업을 가진 직업이니까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고 즐거운 삶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네. 좋은 성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돈 들어 손 내나 같은 이런 아이디의 그 센스 나 웃었잖아. 분명히 오랜만에 성우 웃었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일단 생각합니다. 요딴 생각, 네. 곧딴 생각 해보았고요. 자,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성우님 요미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오더라를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랍니다. 입시에 과제, 현생이 너무 바빠서 오더라에 약간 소홀했다가 지금 다시 여유가 생겨서 다시금 챙겨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로 화장할 때 오더라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라인을 그리다가 문득 제 쌍꺼풀 수술 이야기가 생각난 거 있죠?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서 뽑힐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저, 연년생, 여동생 이렇게 구성된 집입니다. 네 가족이네요. 엄마만 쌍꺼풀이 있으시고 저랑 동생, 아빠는 완전 복사, 붙여넣기 수준인 무쌍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눈이 조금 큰 편이고 엄마 눈을 닮아서 쌍꺼풀 라인도 있는 눈이라서 쌍꺼풀 수술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안경을 6살 때부터 껴온 상태라 쌍꺼풀보다 라식이 더 시급했거든요. 그렇지만 동생은 눈이 콤플렉스였는지 고등학교 겨울방학쯤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눈이 진짜 싹 수가 없어 보였는데 약간 착해진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전 딱히 수술을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입시 생각으로 엄청 바빴거든요. 다행히 열심히 한 덕분에 관심 분야인 영상을 전공으로 대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1학년 1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본가에 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가댁에도 안부 인사를 드릴 겸 방문했다가 그날 할머니께 장난으로 나는 나중에 쌍꺼풀 수술 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당장 하자면서 2일 뒤에 성형외과 예약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잡으시는 겁니다. 할머니께 직접. 느닷없이 벌어진 상황에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어버버하고 있는 사이 어느새 상담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대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약한 병원은 동생도 수술을 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절 보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동생을 기억해내시더니 대뜸 언니도 눈이 너무 작다고 팩폭을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미간이 너무 넓다며 앞트임, 지방 제거, 눈매, 교정, 쌍꺼풀 다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할머니 찬스로 수술까지 예약하게 되었는데 아니 글쎄 그 수술 날짜가 또 이틀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은 다시 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종강 기념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고3 담임 선생님과 저녁 약속을 잡아둔 것까지 까먹을 뻔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약속을 깨달은 뒤에도 그 자리에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 유의사항에 금주라고 떡하니 써 있으니까 주춤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에게 생눈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까지 하니까 이게 참 또 재밌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혼자 무쌍일 때 마지막 4컷 사진을 찍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가 넘은 상태. 부모님께 데리러 오라고 말하기 너무 죄송해서 그냥 집 방향이 같은 친구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둘이서 성우님들 영상을 보면서 느릿느릿 걷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걷고 있을 때 유튜브 보래? 문득 시장 부근에서 어떤 남자 한 명이 저희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길을 막고 있나 싶어서 제가 인도 밖으로 살짝 피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저희를 그냥 쓱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제야 저도 그냥 내가 착각한 거구나 하고 안심한 상태로 다시금 친구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걷던 그분이 모교 근처에서 갑자기 우뚝 멈춰 서시는 겁니다. 순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친구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 그만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다시 엄청 큰 도로가 있는 곳까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다다라서야 조금 안도감이 들더군요. 저는 약간 큰 소리로 얼른 엄마 거의 다 왔대 빨리 가자 라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저희를 따라오던 남자가 갑자기 저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내려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까무러칠 만큼 놀랐습니다. 듣자마자 친구 손을 꽉 잡고 그냥 도로 위로 냅다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저희 뒤를 뒤쫓아오고 있었죠. 한참을 달려 도로 끝에 있는 주유소에 딱 도착했는데 무슨 영화처럼 때마침 절 데리러 나오신 부모님과 마주쳤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얼른 차에 탔습니다. 그런 다음 우선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부모님께 그 남자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 다시 주유소에 갔는데 그 남자! 그때까지도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곧 출동한 경찰과 그 남자, 부모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같은 창문 쪽으로 다가와서는 쾅쾅 두드리면서
여기요 학생 내려봐. 내가 사과할게. 나와야 나도 사과를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절대로 내리지 않았고 결국 남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진짜?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라고 써있어요.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음주 상태며 그렇게 행동해도 되나요? 저 그때 이후로 밤에는 그 시장 부근에 못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겪을까봐요. 여러분도 밤길 조심하세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쌍꺼풀 수술 전날에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났더니 어머나 세상에 쌍꺼풀 수술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떨고 수술 잘 받아서 예쁜 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여름방학 내내 관리를 잘해주고 개강한 뒤에 동기들을 만났는데 다들 눈이 너무 커졌다고 웃더라고요. 네, 약간 창피했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거 말고 쌍꺼풀 이야기 뒷부분이 더 있지만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써요. 네, 두서없이 작성한 글인데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아니 나는 이게 그냥 요미님이 보내주신 이 글 이 쫓아온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웃긴 사연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그냥 술 취한 사람이었어? 아, 진짜 위험했다. 아니 쌍꺼풀 얘기를 계속 할 줄 알았더니 이런 놀라운 사건 덕에 쌍꺼풀 수술이 무섭지 않았다. 긴장되지 않았다라는 뭔가 너무- 어떤 기저 효과라고 하죠. 이런 거 보고. 빌드업이 되게 범상치 않네요. 어쨌든 별일 없이 쌍꺼풀 수술도 잘 되셨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유 참. 뭐 쌍꺼풀 뒷이야기는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내주시고요. 네, 아무튼 별일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네. 저는 재밌는 사연인 줄 알고 재밌게 읽다가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네. 네. 아무튼 별일 없었기에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함께 옆에 있었던 친구가 정말 고맙고, 그러게. 네, 마침 나와주신 부모님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러네요. 이 미친. 나도 음. 데려가는 뭐야?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술을 먹었으면 곱게 취할 것이지 왜? 이런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 이렇게 그냥 훈방조치하면 안 돼요. 네? 음주 정말 문제입니다. 아니 술 먹고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든 이런 식으로 이건 쫓아갔잖아요. 그냥 옆에서 위협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호되게 혼을 내야 돼요. 진짜. 네. 아무튼 좀 재미있게 읽긴 했습니다만 중간 섬뜩한 내용 때문에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던 쌍꺼풀 내용이었고요. 쌍꺼풀 후기는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보내주세요. 수술이 잘 됐으면 사실 별로 할 얘기 없을 것 같아. 뒷 얘기가 뭐가 있대잖아요. 궁금한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네. 살짝 괜히 쫄았네요. 읽다가. 자, 다음 사연입니다. 심지연님 안녕하세요. 두 성우님과 마주 여러분. 곧 24살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문득 생각이 깊어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마주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써봅니다. 그날은 PC방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여자친구분과 함께 오셨어요. 저희 PC방에서는 카운터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물티슈를 함께 두는데요. 그 손님은 물티슈를 가져다가 키보드를 몇 번이나 닦으시는 손님이셔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그날도 물티슈를 한 움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걸 본 여자친구가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알바가 나 대충 닦음. 그래? 그럼 내가 말할까? 이런 대화를 자기들끼리 태연하게 나누면서 두 사람은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제 딴엔 자리 청소에 신경을 쓴다고 쓰는 편이지만 그 손님 기준엔 더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신경도 안 쓰고 하니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다른 PC방에 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지성인이다를 머릿속으로 외치면서 무시하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화나는 건 똑같더라고요. 되려 계속 생각나니까 머리도 아파져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침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PC방 오픈이라 대걸레로 바닥 전체를 닦는 일을 합니다. 그때 아빠뻘 되는 단골 손님이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으니까 의자를 뒤로 빼주시더라고요. 평소처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닦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유, 제가 더 고맙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니 그제야 분노가 점차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화나는 일이 생기면 좋았던 일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마주님들과 두성호님도 혹시 화나는 일이 생기면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화를 가라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속으로 절 화나게 한 그 단골 손님한테 욕했던 건 안 비밀입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있어요? 오더라 본방을 시청할 정도로 애청자였는데 현생에 부딪히며 본방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통학 때 팟캐스트를 들으면 좋다는 이야기에 오더라가 팟캐스트에 있는 걸 보고 통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재치 있는 입담도 좋고 일상적인 사연도 좋고 무엇보다 성우님들의 꿀 보이스가 좋아서 애청하고 있어요. 있는 걸 몰랐구나.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공지 때 그런 얘기 좀 팟캐스트 해야겠다. 얘기를 안 한 지는 좀 오래되긴 했네요. 팟캐스트 뭐 네이버 오디 뭐죠 그거? 어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거기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이왕이면 우리가 너무 유튜브에 얘기 안 했나 들어주시면 보다. 그런 좋은데. 거 공지 때 얘기 좀 합시다. 네, 우리 심지연님 사연 너무 잘 봤고요. 그 참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아니 정말. 더러우면 안 오면 되잖아. 되게 좋은가 봐요. 어. PC방 다른 데보다 좋은가 봐. 그리고 왜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맨정신에 음, 술 먹은 놈이나 맨정신 놈. 음. 아주 아니면 차라리 이 여자친구처럼 내가 말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뭔가 눈치 못 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사람인데 더 신경을 써달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 자기들끼리 조용히 얘기하든가. 자기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왜 앞에서 이렇게 빈정거려. 아, 참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다. 진짜 나쁘겠다. 앞에서 그랬으면 기분 진짜 너무 나쁠 것 같아. 근데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나 보지? 와, 결벽증 있는 사람이 PC방에 올까? 그렇게. 결벽증 있는 사람 PC방 절대 못 가죠. 여러 사람이 다 쓰는 다 손대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써요? 들어서? 물티슈로 입이나 닦으셔야겠어요. 그 키보드 닦은 그 물티슈로. 입 좀 닦으셔야겠어. 아주 입이 아주 오염되었어 입이. 네, 알바하면서 여러 사람 보시겠지만 또 배려하고 또 서로 잘 서로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 보고 또 힘을 내십시오.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좀 알바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이런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많지 않죠?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네. 많지 않아요. 친절한 사람 98에 꼭 이렇게 똥파리가 2명씩 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친절한 욕먹이면 사람이 되니까. 돋보이게 만들죠. 아주 욕먹이는 이건. 기분 푸시고요. 오버더 라디오 또 들으시면서 또 힘내시고 또 기분 좋게 또 파이팅 하십시오. 피곤한 일상에 마음이 축 처질 때 망설이지 말고 over the radio 빵 터지는 입담 때로는 고민 상담까지도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매주 빼먹지 말고 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기왕이면 본방사수하세요. 오버더 라디오.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1대 넘버원 이라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때 오드라의 사연도 보내고 경품도 받으면서 성우의 꿈을 키워나갔었는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나 저는 올해 23살이 되었습니다. 항상 본방사수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찾아 들었어요. 그러다 최근 아르바이트 출퇴근을 걸어서 다닌다고 다시 챙겨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에서 좋은 점은 제 안에 있던 오더라를 향한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해준 점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뿐이야. 뿐이지 않을까 싶네요. 뿐이지 않을까. 뭐 어쨌든 전 곧 이 아르바이트 그만둡니다. 20살이 되고부터 아르바이트를 4개 정도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참 이상한 사장님 만나서 그만두게 됐어요. 오늘 왜 이래 진짜 얼마나 인간들이. 이상한지 어? 들어봅시다. 주변에 왜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야. 7시부터 시작인데 항상 5시에 문자가 와서는 6시까지 출근하라고 하는 사장님 이런 씨.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작업장에 절 고용해놓고 3개월간 정작 3번도 얼굴 보이지 않던 사장님. 사장보다 실장이 더 사장처럼 구는 식당을 지나서 지금은 편의점 일을 처음 해보지만 아주 깐깐한 사장님이 계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학하고 23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자 갑자기 사장님이 바뀐다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이거 사기다. 사기 취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사장님은 제 알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뀐 사장님은 청소에 매우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매대에 먼지가 많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닦아뒀는데 며칠 뒤에 먼지가 아주 그대로라며 알바생들 단톡방에 사진을 보내셨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침에 옷만 털어도 날리는 수준의 작은 먼지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오는 날은 야외 테이블에 쌓인 눈을 왜 치워놓지 않았냐고 화내시고 사장님이 오기 몇 분 전에 나가신 손님이 떨어뜨린 라면 국물을 닦지 않았다고 화내시고요. 날이 추워 겉옷을 입고 있었더니 겉옷 입고 어떻게 일하냐고 화내시고 앞타임 알바는 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고 화내시고 손님이 온장고를 실수로 껐는데 왜 확인 안 했냐고 화내십니다. 또 편의점 유니폼을 직접 빨아 입어라. 재고가 왜 맞지 않는 거냐. 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거냐면서 진짜 매일 저녁 단톡방에 연락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더군요. 솔직히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로 저희에게 화를 내시는데 다 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깐깐하게 짜증을 부리는 것 치고는 사장님은 편의점 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요. 저에게 항상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물으시는 건 여전하고요. 에? 여사고요. 여전한 게 아니라 여사고요.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날달걀을 어떻게 발주하는지 아느냐, 매출을 내려면 와인을 팔아야 할 텐데 어떻게 좀 팔아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매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이 바뀐 지 이제 약 4개월 차. 저를 비롯한 알바생 절반이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더니 한 달은 더 일하라고 또 뭐라고 하시는 통에 결국 2주만 더 일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장님 지인이 퇴사 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2월부터라나요? 이번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의 뒷담화를 다른 동료에게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지, 또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시간 약속을 왜 꼭 지켜야 하는지 등등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바보 사장님들을 만나왔고 그때마다 몇 달쯤 버티다 그만두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주 5일 평일 내내 일하면서 적금도 만들어 놓고 복학 자금도 마련해 놓고 있던 터라 마음 한편으로 제 인내심이 조금 모자랐나, 그래도 조금 더 견뎌볼 걸 그랬나 싶은 마음도 드네요.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걸까요? 어른은 다 이런 걸 견디며 사는 걸까요? 어른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한 살 더 먹었으니 앞으로 좀 더 끈기 있는 어른이 되기로 결심해봅니다. 날씨가 들쭉날쭉하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앞으로는 더 자주 사연 보내고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1대 넘버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른이 되는 거 이것도 한 부분이겠죠. 네. 그런 어른이 안 되실 확률이 높아지신 겁니다. 어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른이 뭐 별건가요? 근데 어른이 아니어도 이런 일은 겪습니다. 뭐 또 이런 사람만 있었겠어요. 또 좋은 일도 뭐 앞으로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있었을 겁니다. 사실 더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뻔한 건데 이 정도로 그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자 별의별 일 다 있을 수 있죠. 긴 인생에 한두 달 스쳐간 사람인데요, 뭐. 맞습니다. 까짓까. 이렇게 또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못나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찌질해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뭐 좋네요. 너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니까요. 우리 사연 보내신 1대 넘버원님은
진짜 꼭 성공하셔서 좋은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공하셨으면 저기 좋겠다. 편의점 앞에 왜 조그마한 그런 테이블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맥주 하나씩 까놓고 안주 뭐 하나 까놓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이 친구랑. 갑자기? 약간 그렇게 하면서 털 수 있을 그런 한번 얘기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거. 약간 야 진짜 막 욕하면서 그죠? 같이 스트레스 좀 풀면서. 그래요. 우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었다 생각하시고요. 또 좋은 또 사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언제나 또 그렇습니다. 우리 일대 넘버님께서는 진짜 좋은 어른이 될 것 같아요. 네. 음. 본인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돼요. 오늘 참 재밌는 사람들 얘기들이 많긴 한데 그러게요. 재밌는 사연보다 뭔가 어디서 우리 오마주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당하고 온 사연이 좀 있네. 살짝 좀 아유, 빡치네. 정말 사는 얘기들 정말 다양합니다. 아유. 근데 네 저희들 이런 일 없겠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아요? 아 그럼요. 많으면 사연 좀 보내봐요. 어떻게 좀 얘기해드려? 오늘 있었던 일만 해도 참 얘기해드려? 아 정말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사연 좀 보내봐. 나는 한 아이디 뻥쳐가지고 사연 좀 한 보내봐. 특집으로 해줘. 제발 한 좀 4주치 4개월치 특집으로 해줘.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 또 1대 넘버원님의 또 사연까지 봤는데 재밌네요. 네. 아유 재밌다라는 게 뭐 그런 재미가 아니라 네, 진짜 어이없다.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사람 사는 게 저희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사는 그 누구의 어떤 나이에 어떤 연령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봤자 힘냅시다, 뭐. 힘냅시다. 자, 우주 다음 먼지인데 사연 또 뭐.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릴리엘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2 여고생입니다. 저희 학년은 중학교 때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건 중1 때가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약 4년 만에 가는 친구들과의 수학여행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11월 초에 가는데 시기가 다른 학교들과 달리 늦은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2학기가 되자 너도 나도 수학여행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들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간고사가 끝나고 마침내 10월이 되자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다이어트가 웃겨요? 간식은 절대 먹지 않을 뿐더러 밥조차 양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꽤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면서 함께 옷도 사고 물건도 사며 한 달 보냈어요. 들고 갈 캐리어도 그렇게 신나서 산 짐이 많아 결국 조금 큰 걸로 다시 샀고요. 제가 곱슬머리라 평소에 머리를 풀고 다닐 수가 없는데 오랜만에 가는 수학여행이니까 머리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싶어서 매직도 했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신났는지 한눈에 봐도 아시겠죠? 예. 수학여행의 하루 전 일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리스트를 체크하며 꼼꼼히 짐을 쌌어요. 생각보다 챙길 게 많아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 끝나고 가방을 닫으니 오후 6시 반이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전날 짐도 다 챙겼겠다 유튜브를 보며 놀다 자기로 하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딱 30분짜리 영상 하나를 다 본 시점에 느닷없이 폰에서 띠링 하고 알람이 울렸어요. 날씨로 인한 비행기 결항으로 내일 8시 20분까지 정상 등교하며 급식이 없으므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진짜 황당했어요. 한 달, 아니 거의 1년을 기대한 수학여행인데 이 연락을 본 친구들과 저는 하나같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는 거죠. 정말 기가 찼어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몰카 아니냐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심지어 나 지금 악몽 꾸고 있는 거야? 자각몽? 아니지, 다 같이 꾸는 거니까 공유몽인가? 뭐냐 이게?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저 역시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이게 맞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가끔 이렇게 결항한다고 했다가 다시 뜰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새벽 1시까지 정말 뜬 눈으로 다시 문자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제발 다시 쓴다고 해줘. 쓴 돈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발. 하지만 저의 간절함에도 무색하게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다음날 전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실에서 다들 표정이 똑같았어요. 허탈한 눈빛에 썩은 미소까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세상, 다른 항공사 비행기는 저희 비행기 시간에 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비행기 시간만 켜나가고 2시간 뒤인 10시부터는 비행기 다시 떴대요. 그 소식에 모두가 왜 우리 학교 비행기만 켜랑이지? 그리고 지연이 아니라 왜 켜랑이야? 그런 날씨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꽤 문제인 게 다음 주에 수능이 있어서 못 가고 그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라 수학시 여행을 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 저의 수학여행은 12월 말로 밀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짧아졌어요. 게다가 저는 수능 하나로 가는 정시파라서 그때가 한창 공부할 시기였죠. 그러니 자연스레 수학여행을 못 하는 쪽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원래 화가 30분이면 풀리는데 이건 꽤나 억울한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화도 시킬 겸 이렇게 사연 보내봐요. 그리고 그날 속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갑자기 단축 수업을 하는 바람에 기껏 가져온 도시락도 못 먹고 그대로 집에 들고 가야 했어요. 이럴 거면 대체 도시락 싸오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수학여행도 그렇고 도시락도 그렇고 제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정말 화가 나요. 부모님과 용돈 주신 친척들, 보강 수업 미리 주신 학원 선생님들께도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성우님들은 기대하고 기다리던 약속이 전날 또는 몇 시간 전에 파토난 경우가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길 바래요. 라고 릴리 엘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왜? 왜? 이거는 너무 진짜 우울하다. 이게 이건 진짜 너무하지. 왜 다른 비행기는 다 되고? 왜 D는 되고? 왜 이 비행기만 안 돼? 뭐 일단 안전을 위해서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치더라도 3박 4일이 2박 3일로 줄어든 것도 그렇고. 아니 날씨가 2시간 만에 도와진다고? 좀 너무 불운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아예 못 간 거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어쩔 돼버린 수 부분에 없어. 대해서는 네. 너무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근데 도시락도 못 먹었어. 정말 열받게. 그게 사실 더 짜증. 그런 게 더 너무 짜증난다. 원래 그런 게 원래 더 짜증나. 도시락 못 먹는 건 천재지변이 아니잖아. 폭풍우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진짜. 다이어트 했다는 게 왜 이렇게 웃기고 귀여운지. 다이어트 했어요. 매직도 했대잖아요. 다이어트. 수학여행엔 다이어트가 최고죠. 매직도 했어요. 정말 수행에 가는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할 만큼 이렇게 재밌구나. 야, 고2 여고생의 수학여행은 이런 느낌이군요. 근데 수능 하나로 가는 정시파라서 놀 수가 없었어요. 못 갔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한창 공부할 때니까요. 그래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너무 속상해요. 화가 30분이면 풀리는데. 성격은 정말 좋으시. 저는 어쨌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작용인가요? 이게 작용이 이게 돼서 작용인가요? 좋은 반작용이 올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되건 뭐가 먼저건 상관이 없는 건데 분명히 또 우리 릴리 엘라님의 인생에 이거를 그럼요. 보상할 만한 뭔가 응분의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 즐겁고 흥분되는 일이 또 운 좋은 일이 분명히 기다릴 거예요. 네, 여기 해당되는 사자성어가 있죠, 용우 씨? 세옹지마. 재미없어. 진짜 최악이야. 재미없어. 짜증나. 무슨 EBS예요 여기? 왜 이렇게 교육적이야? 자, 우리 릴리 엘라님 힘내시고요. 네. 또 이분 되게 재밌게 쓰시네. 그러게요. 뭔가 되게 막 클라이막스로 내놨다가 30분이면 풀리는데 30분이면 풀린대. 너무 오래서 안 풀려요. 그래서 화도 시킬 겸 사연을 보내봐요.
형이 약간 더 이렇게 약간 철없는 목소리를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 화를 시키기 위해 사연을 보내는 이런 우리 오마주님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잘했다. 예, 뿌듯합니다. 우리가 다 먹어 치워줄게. 아주 발전적이고 좋아요. 우리가 예. 먹어 치워줄게. 화시키는 데는 또 우리한테 이런 게 보내요. 최고거든. 아, 좋아요. 자, 오늘 사연 되게 많네요.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어떤 사연일까요? 긴 사연. 아, 나 계속 긴 사연 걸려. 이혜림님, 안녕하세요. 두성우님 항상 오더라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글은 약 11개월 전 다 써놓고 차마 보내지 못했던 사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정말로 위로받고 싶었던 그날 오더라를 염두에 두고 써내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두 분께서 제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꼬박 한 달 전이었던 그날은 유독 만사가 잘 안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업무도 힘들었고 20분에 한 번 오는 버스를 코앞에서 놓쳐 추위 속에서 다시 20분을 기다리는 등 뭘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그저 짜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럼 힘들었던 하루를 뒤로하고 터벅터벅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는 다른 집안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현관에 신발도 너무 많았어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안에 들어선 뒤에는 더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외가 쪽 일가 친척들이 뜬금없이 전부 집에 와 계셨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분위기가 참 이상했습니다. 인사 대신 고개를 떨구거나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얼굴을 감싸준 채 앉아있는 모습을 저는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던 중이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셨지만 이내 천천히 다가오시고 제 양손을 붙잡으시며 차분히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혜림아, 할머니 돌아가셨어. 어? 제 귀에도 이상하게 뒤틀린 목소리가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몸이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자리에 털썩 주저앉음과 동시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상황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과는 별개로 흐느낌에 짓눌려 목이 맸어요. 미처 벗지 못한 마스크가 흥건해지도록 통곡했습니다. 깊은 침묵 속 옷자락에 스치는 소리, 나지막한 흐느낌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몇몇 손길이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진정하기는커녕 온몸을 더욱 심하게 덜덜 떨면서 오열했습니다.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퍼뜩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께서 아침에 뵈었던 모습 그대로 다소곳이 누워 계셨습니다. 출근 전 손녀딸 잘 다녀오겠다며 뺨을 한번 어루만진 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정 무렵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급히 휴가를 신청하는 연락을 남긴 뒤 상복을 입는 순간에도 저는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기엔 모든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압도적인 상실감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엄마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모시길 원하셨고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어요. 저는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할머니를 돌보는 일을 도왔고요. 힘든 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특히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몸의 절반을 움직이시지 못하게 된 후로는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기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일상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따뜻했어요. 비록 저를 비롯해 가족 모두를 잘 알아보시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와 장난을 치고 담소를 나누며 같이 식사하고 때로는 옆에서 자기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매우 건장한 체격을 가진 과묵한 성격의 제 남동생도 할머니 앞에서는 항상 생글생글 웃었고 치매에 좋다며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할머니 몫을 사와서 손수 먹여드리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가면 막 잠에서 깬 아기처럼 순수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시곤 하셨는데요. 병원에 며칠 입원해 계실 때도 간호사분들께서 눈이 예쁜 할머니라고 불러주셨을 만큼 맑은 눈이었답니다. 그 예쁘고 소중한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모두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외할머니께선 강인한 성격의 여장부셨습니다. 그 옛날 술에 취해 동네에서 행패 부리는 불량배들을 혼자 나서서 내쫓아버린 일화가 가족들 사이에 아직도 회자될 정도로 강한 분이셨어요. 엄청난 카리스마와 시원시원함과 빠른 결단력 그리고 명석함이 돋보이는 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찐 ESTJ 성격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운동에도 소질이 있으셨는지 밤나무에 높이 올라가 나뭇가지를 흔들어 밤송이를 우수수 떨어뜨리곤 하셨는데요. 온화하고 유순한 성격의 외할아버지께서는 늘 밤 줍는 담당이셨다고 합니다. 또 치매를 앓고 계신 와중에도 젊었을 적 당신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않으셔서 꼭 강조하시곤 하셨어요. 노쇠하셨을지언정 한결같이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할머니가 저에게는 항상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외가에 저는 자주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또 다른 부모님 그 자체셨고 덕분에 더욱 스스럼 없이 할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계절이 바뀌기를 여러 번 할머니께서는 점점 쇠약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식사도 잘하셨고 매우 평온해 보이셨어요. 그 탓에 이 이별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드릴 걸. 같이 지내는 동안 매일같이 했던 말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다고 후회가 사무치고 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 후 장례식 막바지에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 스님의 불경 외는 소리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저는 모두 할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생에 이렇게 외할머니와 손녀딸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도 꼭 다시 만나서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자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할 것이고 평생 가슴에 담아두겠다고,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행복했다고, 그리고 정말 아주 많이 당신을 사랑했다고. 너무 길어서 읽어주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마음으로 의지하는 두 성우분께서 만약 이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항상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거든요.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걸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방송을 준비해주시는 스태프분들께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부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네. 길지만 이혜림님께서 이혜림님. 보내주신 사연 잘 이혜림님 읽었습니다. 보내주신 그 사연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할머님이 진짜 그 어떤 뭐 가족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그런 감정을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혜림님은 진짜 이 가족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떤 그 인간 대 인간으로 깊은 이별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힘들어하실 줄이야. 아유 세상에. 내 가족분들도 그렇고 할머님도 그렇고 많이 서로 아끼고 뭐 또 사실 뭐 이별한다고 해서 아주 이별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막 얼버무리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이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혜림님의 사연까지 해서 오늘 사연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영호 씨가 아주 긴 사연을 잘 골라서 잘 읽어주셨어요. 아유, 네. 어떻게 읽게 될 줄 미리 어느 정도 길인지 확인을 못하고 읽은 제 탓입니다. 뭐 하지만 역시. 사연이 뭐 좋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당첨자 돈들어 손내나님, 요민님, 심지연님, 1대 넘버님, 릴리엘라님, 이혜림님까지 네. 6분께 저희 소정의 상품 다 드리나요? 다 드리죠 뭐. 그래요.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3분 뽑아서 드리지만 네, 뭐 3분 더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나요? 그렇습니다. 안 네.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저희 저희 열악해도 은근히 안 망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당첨자 6분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라디오 마을사삼 저희 5월달 라디오 마을사삼에 또 많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앉은 멋쟁이 두 남자 자꾸 나의 맘 후끈 달아오르게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오늘 밤도 그대와 홍범기 신용우 함께해요. 성우 팬이라면 함께해요.
오버드 라디오. 네, 오버드 라디오 204회. 네, 네, 이렇게 204회 방송 마무리 24일. 되고 있습니다. 저 오버드 라디오 아까 그 사연에도 잠깐 나왔는데 유튜브가 본진이지요. 네, 라이브도 본진이지요. 유튜브 쪽에서 하고 있고 그럼요. 저희 방송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업로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팟캐스트 팟빵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루트로 많이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 유튜브에 와서 로그인하고 네. 좋아요랑 구독은 해놓고 그다음에 그럼요. 그 하세요. 다른 데서는 좋아요 눌러도 티도 안 나고 누를 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유튜브 와서 우리 함께 해요. 네. 일단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예. 딴 데 또 가고. 다른 데로 이제 또 들으셔도 되고요. 그건 뭐 네. 상관없. 다 근데 아니 어디서 사실 그쪽으로 저희가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또 접근하실 수 있는 것들을 그쵸? 저희가 열어놓고 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그런 거긴 한데 또 유튜브 듣다가 또 광고도 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팟빵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뭐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상에 너무 놀랐잖아요. 왜요? 2024년 4월 24일 204회예요 오늘.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4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완벽한 숫자잖아요. 0, 2, 4로 오늘 다 퉁쳤어요. 와, 네. 뭐 끔찍하네요. 끔찍해요. 짝수에 갇힌 느낌이에요. 자, 오버드 라디오 204회였고요. 저희는 또 이제 5월 달 이제 두 번째 수요일 본방에서 만나 볼 수 있겠군요. 네, 2024년 4월 24일 204회를 함께한 여러분들은 오늘 행운이십니다. 4월 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버드 라디오 홍범기였고요. 신용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거죠? 안 만나면 진짜 지금 욕했죠. 아니요? 확 반가워할 거야. 확 고마워할 거야. 확 이 방송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 우리 아이 안심 콘텐츠 놀이터 EBS 키즈 OTT 애니키즈와 확 함께합니다.